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가상자산을 강경하게 반대해온 미국 민주당이 표심을 위해 노선을 바꿨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변심 역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이 가상자산 업계와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로칸나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달 12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최근 가상자산 업계와 회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블록체인은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며 가상자산 기업이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칸나 의원은 해리스 캠프와 가상자산 업계의 만남을 직접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등 밸류업 정책으로 금융사들이 주목받는 가운데 정책이 본격 추진된 후 금융업종별 ETF의 수익률이 은행, 보험, 증권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배금도 순서가 같았습니다. 지난 15일까지 밸류업 계획 공시를 마친 7개 기업 중 5곳이 금융사일 정도로 업권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밸류업 대장은 은행주인 셈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책 초기인 만큼 대표적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은행 ETF의 수익률이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주식에 1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투자공룡인 국내 기관 투자가의 포트폴리오에는 엔비디아와 MS가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애플도 한국 기관 투자가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118조 원을 굴리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순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상위 보유 명단에서 빠졌지만 국민연금과 KIC부터 공통적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밸류업 정책으로 인해 금융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은행주가 현재까지는 가장 큰 수익률을 보였다라고 하죠. 다만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밸류업 주도 금융업종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하락해 수익성이 낮아질 수도 있어서인데요. 금리 인하 시그널에 맞춰서 유동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미국 증시의 V자 반등, 엔비디아의 이제 주도적인 상승을 보고서 바닥에서 이제 투매했던 분들은 한마디를 했을 겁니다. 왜 바닥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예, 저는 임상현입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이 지표들이 시장에 유리하게 발표가 되면서 오늘 양시장이 모두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일단은 반등이 생각보다 좀 강한 흐름이어가지고 일단 외바닥으로 끝나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조바심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좀 차분히 한번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장 양시장이 모두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너무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 내 종목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은 이제 금요일에도 불구하고 강한 양봉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투매 글로벌 증시 어떤 투매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 뒤로 2주 연속 상승을 좀 해줘서 상당히 많이 바닥에서 투매하신 분들은 당황을 좀 했을 겁니다. 반등이 되고 또 상승 추세로 확인하고 아니다 다시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조정이 없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고서 많이 약간 당황을 좀 하셨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당시에 제가 이제 투매 직전의 상황에서 제가 7, 8월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때 투매 바닥에서는 2,400포인트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원만하게 이제 상승 추세를 형성했기 때문에 경기가 비록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런 등각의 추세로 가기 때문에 반등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등이 좀 들어왔던 거고요. 만약에 이제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등각의 각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만약에 하락 추세면 내리막길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힘의 균형점, 중심의 어떤 회복을 한다는 어떤 흐름들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반등을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락 추세인지 또 상승 추세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궁금할 걸 좀 생각이 드는데 이 고점에서 보면은 현재 하락 역 N자형 하락의 어떤 흐름을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락의 바닥을 완벽하게 다졌느냐 다지지 않았느냐 요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반등이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층, 그러니까 하단 또는 상단까지는 반등을 해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반등은 거의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보통 저점에서 보면은 월 사이클이 이제 상승이 되면은 보통 10일에서 15일 이렇게 좀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열려 있을 가능성은 조금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벌써 월요일이면은 거의 2주째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승 추세라 할지라도 보통 이제 12일 또 13일에서 이렇게 조정 국면이 들어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에서 이렇게 돌파 안착의 국면은 상승 추세를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할까 하신 분들은 조금 더 타이밍을 노리셔서 8월 말 같은 경우는 약간 수급적으로나 여러 가지 쪽으로 약간 주춤거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약간 노리신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 낙폭 과대가 크게 상승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한번 가느냐 요거에 대한 게임에서 시사한 바가 큰 종목이 SK 하이닉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통 거의 99%는 제가 이제 중소형주를 많이 이제 추천을 하죠. 근데 그때 딱 들고 나와서 SK 하이닉스를 딱 들고 나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를 그때 이야기했던 것은 24만 원짜리가 반토막이면 12만 원이잖아요. 근데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15만 원까지 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만약에 하락 추세랄지라도 되돌림이 나와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이제 5조를 말하죠. 그러면은 현재 경기 회복이 되고 있는 현재 반도체 경기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5조면은 평상시는 20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0조, 40조다. 근데 이걸 퍼 계산으로 보면 10만 가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300조, 400조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시총은 140조밖에 안 되지 않는다. 이런 엄연한 현실을 보면은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질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세 부분이 SK하이닉스에는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해외 증시에서 잠깐 다우존스의 좀 차트를 모습을 보면은 물론 장기 시세 부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국 증시나 장기 사이클을 보면은 보통 쿠즈네츠 파동, 그러니까 20년 사기 사이클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과 조정, 여기도 10년짜리죠. 그래서 2008년부터 28년까지, 그러니까 2028년까지 20년 동안 상승의 터닝이 열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20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20년에서 우리가 30년을 살고 있는 10년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2000년 초에 딱 벌어진 건 딱 하나. 이건 뭐냐면은 코로나가 터졌고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꺼졌습니다. 그 다음에 태동이 된 건 뭐냐? AI 파동이 된 겁니다. 22년부터 23년 그러니까 2년 거의 3년 많은 3년째 좀 해당이 되는데 2년 동안에 서서 이제 시장이 파급이 되는데 그 파급이 본질적으로 돼가기 시작한 2025년, 6년, 7년 이게 화려하게 꽃을 피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준다 이야기가 되는데 20년대 그런 화려한 파동은 우리가 100년 전을 거슬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 20년대 신세계 경제에 대한 그 아젠다, 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광풍의 어떤 시기하고 거의 닮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또 AI가 오지 않는다, 도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IT가 굉장히 강하게 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화두가 뭐냐면은 반도체가 주도주냐, 바이오가 주도주냐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처럼 IT가 먼저 주도를 하고 바이오가 나중에 뒤따라서 한번 합세를 하는 그런 양상인데 올해 합세를 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뭐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지금 엠폭스, 그다음에 코로나 진단 키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관련해서도 크게 재발하면은 뭐 경제는 안 좋지만은 또 그럴 가능성이 많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5년 주기다. 사이클 주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엠폭스가 이제 아프리카에 이어서 유럽 확산, 그다음에 코로나도 확산이 되는 모습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도 현재 추석 연휴 기간에 피크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8월 말이 피크가 아니라 9월 중순 말이 이제 피크고 소강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갑자기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연말 겨울철에 다시 한번 기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순수한 진단 키트가 아니라 진단 키트 외에 질병 진단 키트하고 같이 하고 있는 또 미국 업체하고 미국 어떤 진출하고 같이 하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보신다면은 랩 지노믹스나 엑세스 바이오 그런 부분들이죠. 진 매트릭스, 랩 지노믹스 이런 종목군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화장품주 쪽에 좀 해당이 되네요. 화장품주 쪽은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 유명 투자가였던 포트폴리오에 화장품이 담겨져 있다. 오렌 버핏의 포트에 담겨져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 외에 2차 여기를 보시면 테크윙이라는 종목 한번 좀 쳐보면은 HBM, CXL 이런 종목군들이죠. 테크윙, 뭐 YC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HBM의 장비업 종목군들.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고 후발적으로 보면은 현재 IP 자산을 가지고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EUV 장부 쪽으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나 뭐 STI 이런 H비암하고 그다음에 첨단 미세 공정하고 가장 연관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동반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T하고 BT하고 같이 연동돼서 어떻게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짜는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시황 분석을 좀 도와주셨는데요. 자, 이 같은 시황 공부 나는 오늘 방송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임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장 공부 매일같이 이렇게 해볼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삼부토건 주셨고요. 매수가가 1,750원 5% 비중이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이게 뭐 매수가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감사 의견 거절로 일단 거래 정지가 나오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삼부토건 1,750원 매수가이시거든요. 전문가님,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예, 보통 1년 감사 보고서 3월 달에 좀 하는 거 있고 반기 보고서라 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좀 하는 것이 좀 있죠. 근데 상반기에서 하는 것은 있고 또 분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분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번에는 반기하고 분기하고 같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영업 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45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14일이 마감인데 대부분 그 마감일 날 이렇게 감사 보고서를 하는데 이때 보통 1년 회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1년 반기 보고서에서 회계 감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반기 보고서에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드문 케이스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무운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뭐 현재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최근에 뭐 작전이다 뭐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소 아쉬운 이제 부분인데 감사 의견 거절이라 해서 무조건 이게 상패로 되는 건 아니고 이 회생 기간을 줘주고 1년이고 2년이고 거래 정지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될 때까지 거래 정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1년짜리, 2년짜리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에서 한 그 2년 이게 거래 정지가 돼서 회복이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 1년, 2년은 군대 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차분히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좀 1,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HPSP 주셨고요. 매수가가 45,000원, 비중은 7.5%입니다. 6개월 전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또 아니면 손절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자, 우선 종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종가가 29,400원입니다. 지금 45,000원 매수가이시면 매수가 이탈을 좀 많이 한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어널링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첨단 장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성장성이 높고 또 증시에 이제 고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보시더라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인데 연초부터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쪽이 그 약간 과도하게 약간 고평가된 요소가 상당히 많이 좀 있는데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작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63,000원에 좀 있잖아요. 고점이 63,000원인데 이제 반토막이면은 6만 원 잡고 반토막이면은 3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3만 원에서 더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오버슈팅이라고 좀 언더슈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한번 하락, 그다음에 이 가격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 되돌림 고점 45,000원에서 반토막입니다. 22,000원.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진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2단 하락에 대한 일단 되돌림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되돌림이 이 하단까지 가느냐, 이 상단이냐, 아니면은 중간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점에서 보면은 얼마까지 반등을 좀 해줘야 되냐, 이 되돌림의 어떤 절반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되겠죠. 그래서 저점에서 절반이면은 대략적으로 한번 여기서 보면은 약 50% 정도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34,000원, 그러니까 61선까지는 한 번은 정도 올라와 줄 수가 있는데 45,000원까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비중이 좀 적으시니까 약간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한 35,000원 정도의 매도 시점 잡아보신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매수 단가에서 탈출하는 전략보다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신 이후에 35,000원에서 탈출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들어봤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사조 대림 주셨고요. 매수가가 69,500원, 비중은 30%입니다. 오늘 엄청 떨어졌어요. 충격의 금요일, 월요일장엔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자, 종가를 보니까 우선 10%대 하락 마감을 보였고요. 63,200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도 이탈을 했고 30%면 적은 비중은 아니다 보니까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월요일장에 어떻게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사조대림 같은 경우는 사조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린벨트 관련된 뭐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조그룹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이 미국에 또 수출하는 김밥류 뭐 이런 쪽에 어떤 쇠주로 많이 떠올라졌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 좀 이상하게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점에서 보면은 109,000원, 108,000원에 반토막이면은 54,000원.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은 사서 반토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점에서 반토막이 되는 것이 사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초점이죠. 반등과 숨고르기 하다가 뭐 일시로 약간 밀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눌림목에 해당이 되고 하루 이틀 숨고르기 하다가 다시 한번 가지 않느냐. 이때가 뭐 16%니까 쭉 꾸준하게 오르다가 슈팅이 되니까 책시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많이 떨어졌지만은 장중에 떨어지고 오늘 종가에도 떨어졌기 때문에 미리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최근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두 가지 이슈가 오면은 한번 다시 한번 리바운딩 반등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반등 77,000원까지는 올라와 주시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디매매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판단이 좀 되네요. 자, 그래도 한 번 더 이슈를 받게 된다면 77,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들어봤으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조금만 더 홀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접수가 됐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주셨고요. 매수가가 2,520원, 비중은 30%입니다. 지수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설마 제 종목이 문제인 건 아니겠죠? 라고 이렇게 좀 상담 올려주셨는데요. 자, 종가를 보니 2,525원입니다. 정말 매수가 부근 근처에서 종가가 지금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30% 비중인데요.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이거는 뭐 정책 관련된 부분이 좀 마리화나 관련된 해리스 관련된 부분으로 좀 현재 이해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왕성해지고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지만은 주식이란 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로켓처럼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동을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접어주는 어떤 구간이 언제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흐름들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할지라도 상승과 조정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고점을 형성하는 거에 있어서 헤드앤숄더 형태로 이렇게 나와주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가 좀 잡혀주는 것이 약간 헤드앤숄더 형태로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커브 곡선 이렇게 꺾어지고 다시 S자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꺾어지는 이제 단계의 어떤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형태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성 첨단 소재는 아직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고 보지만은 한번 더 약간 내려와 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1,400원에서 지금 거의 더블로 올라왔죠.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한 번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대응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고 한 번 더 빠지는 좀 2,200원 정도 약간 추락하면은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하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테마적인 요소는 한번 이렇게 크게 접어주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접어주는 왜냐하면은 저점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냐면은 거의 딱 한 달 올라왔습니다. 한 달간 뭐 중간에 조정이 있지만은 줄기차게 상승 일자형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테마가 죽지는 않습니다. 한번 또 크게 접어졌다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상 비중 축소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우선은 비중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박스권 흐름 속에서 이제 박스권 하단 정도 2,200원 부근까지 좀 내려오면 그때는 다시 더 담아서 또 이렇게 매매하는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SDI 주셨고요. 매수가가 32만 3,500원 그리고 10% 비중입니다. 수요일에 조금씩 모아가려고 매수를 좀 해봤는데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을지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조금씩은 올라와 주는 흐름인데 자, 삼성 SDI를 모아가는 전략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뭐 중장기로는 좀 괜찮습니다만은 한번 삼성의 SD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업 내용은 빼고요. 네,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만 원대에서 지금 반토막이면은 40만 원 정도 되죠. 반토막이 살짝 더 났습니다. 30만 원 정도까지 났던 상황이 되는데 여기가 최바닥일지 뭐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2020년도에 유동성 랠리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이제 슈팅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 온 바닥까지 왔습니다. 즉 아무리 지금 이제 캐즘 현상이고 퍼비아 현상이고 굉장히 말이 많은 부분이지만은 이런 말이 많은 부분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투매의 바닥이 형성이 됐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악재에서는 현재 연달아 계속 악재가 나오지만은 다중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호재에서는 대꼭지에서는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다중천장을 뚫고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을 다지는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되돌리는 고점 50만 원에서 지금 여기서도 반토막에 가까운 거의 한 30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대바닥이지 않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원만하게 올라가는 흐름들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전기차 화재 불났을 때 이 공개 그러니까 이 공개 어떤 정책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주도권이 전기차 제조업체에서 2차 전지 제조업체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밸류가 다시 한번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마디매매는 약 40 여기 정도 42만 5천 원
이 정도에서 한번 마디매매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괜찮다라고 들어봤고요. 다만 42만 5천 원 부근에서는 마디매매 전략을 좀 취해보는 게 좋겠다라고도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DI 주셨고요. 매수가가 23,300원, 비중은 50%입니다. 한 달 전에 매수를 했는데 매수 단가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언제쯤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 HBM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은 올라와준 흐름이었는데 자, 전문가님 이 종목 추가 매수 전략 괜찮을까요? 네, 이제 지금은 이 장비주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DA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에서 3만 원이면 반토막이면 현재 15,000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공식에 거의 완성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3,300원이 지금 매수가인데 조금 물타기는 좀 그물이고 왜냐하면 비중이 50% 정도 좀 됩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일단 가져가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고 지금은 고점에서 보면은 위 왼쪽 부분이 가바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진바닥이고 넥라인이 여기에 형성이 됐죠. 2만 원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이 저항이고 조정이고 한 번은 리바운딩 반등이 좀 더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22,500원 정도까지 추세 이탈이 되기 전에 이 가격까지는 한 번 정도는 올라와 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23,300원에 거의 이제 근접하는 부분까지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시간을 기다렸다가 절반 정도 반등한 시점, 매도 시점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은요, 저희가 23,300원까지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YM특을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5,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매수를 했는데 음봉이네요. 바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며칠 두고 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밀려나면 어떡하죠? 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하면서 한동안 좀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종가를 보니 15,640원입니다. 4%대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빠른 대응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까요?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본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업의 내용을 이제 보면은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대응 어떤 정책상으로 보면은 과충전 방지 관련된 이슈로 해서 한 번 더 상한가를 쳤던 전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슈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상한가를 이제 치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이틀 정도 나와주고 있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고 장대 양봉의 중심이 깨지 않는 선에서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바닥권에 해당이 되고 또 폭락하기 직전에 이 바닥의 고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쌍바닥이 왔지만은 강하게 돌파됐던 것은 최근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어떤 또 차트적으로는 세력의 매집 약간 성향도 있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숨고르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에서 살짝 현재 매수가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좀 더 가져가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 추가적인 고점 보면은 10,000원에서 보면은 아무리 이 종목이 강하다 할지라도 더블 이상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저점에서 보면은 19,000원이 고점이기 때문에 19,0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또 최근 이슈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숨고르게다 한번 더 튀는 흐름인데 더 튀면은 매도 시점들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너무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힘을 내준다면 19,000원 부근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이니 당장 정리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주셨고요. 매수가가 7,700원, 비중은 50%입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지금 7,0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가상화폐 관련한 종목들이 미 대선 테마로도 묶이면서 움직이는 흐름이잖아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예, 가상화폐 전략은 현재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을 때, 바이든이 대선 후보 사퇴했을 때까지만 해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해리스 후보가 나타나면서 물론 초발 어떤 흥행 효과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박빙의 대결이다 보니까 이쪽 해리스 후보에 관련된 종목이 급부상이 좀 되고 트럼프 관련된 부분이 좀 최실험 예분이 나와주면서 약간 어정쩡한 위치에 가상화폐가 좀 존재를 한다 좀 생각이 드는데, 가상화폐의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큰 흐름의 좀 대세로 좀 작용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애플의 XR 기기 어떤 보급, 메타버스의 세계가 인공지능과 함께 시너지 확장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코로나가 올 겨울에 또 내년 봄에 기승이 되면은 온라인에 대한 활성화가 다시 한번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상화폐와 연결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아가 차트로 보면은 고점에서 상당 부분 한 절반 정도 빠졌는데 절반 이상 빠졌습니다. 약간 언더슈팅 되다가 반등하다가 지금 횡보를 해주는데,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쌍봉에서 조정 보였다가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9,000원 정도에서 마디 매매를 했다가 결국은 신고가 한 번은 좀 보여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에는 그래도 신고가 흐름을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겠다 들어봤으니까요. 이 분석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사명 엠텍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5,200원, 비중은 15%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 종목 최근에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진 댐퍼 부각되면서 한번 시세를 보여줬었던 종목이죠. 자, 종가를 보니 오늘장에서는 6%대 하락이 나왔고 5,01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을 했는데, 자, 전문가님, 사명엠텍은 저희가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이 철강, 조선 관련된 부품 형태, 그다음에 내진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름대로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나쁘지는 좀 않습니다. 근데 최근 이슈 때문에 약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 특별한 부품의 어떤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또 테마적인 이슈를 타고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성 밸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밸브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게 화성 밸브가 올라가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인데, 의외로 또 특화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삼형 엠텍도 마찬가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진 관련된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 일본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산다는 것은 좀 뭐하죠. 저는 일어나도 하나도 현재 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당장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하기에는 이제 부담스럽지만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상 저평가적인 요소고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좀 생각이 됩니다. 고점에서 운봉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그렇게 현재 대운봉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하다 약간 밀렸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승과 조정 절반, 그리고 다시 한번 갈 때
거래량 터지면서 또 올라가는 그런 성질의 움직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가려다가 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한다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니다 좀 생각이 돼서 좀 더 들고 가는 전략도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6천 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고 약간 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6천 원은 뭐 일시적인 저항이지만은 좀 한번 저는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7천 원 이상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6천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이 종목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죠. 일단은 신고가 패턴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6천 원 부근까지 올라와 준다 싶으면 그때는 일부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조금 더 홀딩을 해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주셨고요. 매수가가 47,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우선 오늘장 종가부터 먼저 좀 살펴볼 텐데 종가가 23,65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 자 그래도 최근에 일부 게임주들은 조금씩 좀 올라와주는 흐름인데 어떻게 좀 힘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게임주하고 엔터주가 거의 안습인 그런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인데 일부 어떤 그 현재 실적 기대되는 종목군들의 어떤 게임주가 굉장히 많은데 컴투스홀딩스나 뭐 중소형 어떤 게임주는 그 P2E 시장에 많이 올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컴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그 모바일 쪽으로도 많이 좀 알려진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힘이 없는 단계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가상화폐 부분에 좀 테마가 돌면은 이쪽 P2E 시장 부분에서도 바람이 다시 한번 불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순환매가 형성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돼서 조금은 답답하시더라도 지금 지켜보시는 단계고요. 만약에 이제 한번 올라와 준다면은 이 3천 원이 3만 원이 저항인데 3만 원을 뚫고 한 번 더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21,000원에서 만약에 3만 원까지 2만 원 잡고요. 3만 원까지 가면은 바닥에서 50%입니다. 한번 이렇게 접어주는 어떤 단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3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에서 좀 마디매매 하시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네요. 자,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분석도 이렇게 매일매일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시황에 있어서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장 공부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으니까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의 대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시장이 오늘 양시장이 모두 1% 넘는 상승을 보였지만 여전히 마냥 기대하지는 말고 조금은 천천히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 이런 타이밍에서 저희가 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인탑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탑스라고 하면은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휴대폰 부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왜 휴대폰 부품들을 들고 나왔지 의아하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부품 로봇 관련된 이슈로
최근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왜 인탑스를 좀 골랐냐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 9월에 이제 출시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하면은 입는 어떤 로봇이라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력 강화라든가 아니면은 신체 장애에 대한 활동성 보조 이런 쪽에 어떤 포커싱이 맞춰져서 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에 이제 발맞춰서 웨어러블 로봇이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도 첨단 어떤 제품 속에는 등장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고가의 가격대에 좀 해당이 되는데 웨어러블 로봇은 상대적으로 저가의 가격대고 대중화가 더 빨리 이제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은 현재 웨어러블 로봇 쪽은 사실은 엔젤 로보틱스가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인탑스는 왜 이제 이걸 했냐면은 삼성전자의 버핏 요거를 시제품을 만들고 실제로 이제 제작하는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의 한국 유통은 뭐 KT 엔터프라이즈 하고 있는데 이걸 실제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서빙용 로봇도 독점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탑스가 삼성전자 버핏의 최대 수혜주로 떠올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슈가 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들썩들썩 하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어떤 시세 연속성이 없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더 하락을 좀 했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는 낙폭화대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연달아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대 양봉은 아닙니다. 하루 이틀 석유무순봉은 나와줄 수 있어도 9월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8월 중순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2주에서 3주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슈팅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매수가는 시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1,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현재 32,000원까지 보이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28,000원 단기 목표가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대안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대안주 가격 전략 듣긴 했지만 추후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공부도 좀 자세하게 해보고 싶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시장의 흐름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아래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대림 77,000원까지의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 우선은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성첨단 소재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죠. 변동성을 유의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 SDI 대바닥을 만들고 상승 전환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